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생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입니다. 살다 보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겉으론 다정한데 돌아서면 마음이 찜찜해지는 사람. 내가 예민한가 하고 넘어갔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친 딱 한 가지 신호에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분은 상처를 받고 어떤 분은 적절히 선을 지키며 편안하게 지냅니다. 차이는 단 하나, 말의 겉보다 속을 보느냐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이 말 하나만 알아도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알아도 늦지 않습니다. 관계는 나이가 아니라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에서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60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말 5가지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말 3가지. 그 속에 숨은 진짜 심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는 아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이 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그냥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그 말 뒤에는 늘 부탁이 따라왔어요. 장 보러 같이 가달라. 서류를 대신 내달라. 집안일을 잠깐 도와달라. 말은 배려였지만 행동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나를 생각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움직여주길 바라는 말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 시니어분들이 평생 겪어온 바로 그 패턴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가면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연구입니다. 즉, 내가 널 위해서는 사실 나를 위한 말일 때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을 조금만 해석해보면 속뜻이 분명해집니다. 나는 배려를 했다. 너는 그 배려를 받았다. 그러니 나를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다. 즉, 배려가 아닙니다.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압박입니다. 진짜 배려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상대의 부담을 늘리지 않습니다. 배려는 부담을 줄이고 보장은 부담을 더합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을 보라.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은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그 속뜻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이런 말에 흔들렸던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말보다 그 말 뒤에 따라오는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행동은 배려인지 부탁인지 압박인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만 찾는 사람들의 속마음. 한 어르신이 이런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이웃이 자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너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처음엔 안쓰러워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 번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서류 대신 내주기, 택배 찾아오기, 장거리 운전 부탁. 도와줄수록 부탁은 커지고 거절할수록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게 부탁인지 내가 의무를 떠안은 건지 점점 경계가 흐려지더라고.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의존 욕구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불쌍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연구 결과 너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면
도와줄 확률 62% 증가. 거절하면 죄책감이 평균 2배 증가.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의 마지막 기대라는 표현에 본능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밖에 없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너에게 맡기면 해결된다. 내가 거절하면 내가 곤란해진다. 그러니 내가 책임져라. 진짜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거절 못할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부탁이라면 부탁 뒤에 반드시 이렇게 따라옵니다.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 다음엔 내가 보답할게. 하지만 이 말이 없이 부탁만 반복된다면 그건 의존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강요가 섞인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진짜 부탁은 상대 마음을 조용히 존중합니다. 안 되면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가 따라오는 것이죠. 강요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부탁이 아니라 부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거절하지 못했던 건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 살아온 분들이기에 누군가 자신에게 기대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만,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선까지만.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그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호의, 2번은 구조, 3번은 착취. 60대 시니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가까운 지인이 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도 미안해서 그래.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말합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너밖에 없다. 한 번만이라는 말은 매번 같았고 부탁의 크기만 조금씩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한 번은 매번 반복되는 말이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일회성 요청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에 거절하기 2%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뇌는 일회성 도움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자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청한 사람은 그 반응을 기억하고 다음에도 같은 패턴으로 접근합니다. 즉,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들어준다. 라는 습관적 요청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 한 번만의 속뜻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받아줘라. 내가 책임지고 싶진 않다.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번 한 번은 약속이 아니라 다음 부탁의 신호라는 것. 그래서 한 번만은 정말 한 번이 아니라 다음 한 번을 예약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마음은 번뇌를 부른다. 호의도 지나치면 상대는 배려가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한 번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다시 세워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계속 요구받는 기울기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서 주는 귀한 마음이니까요. 의무가 된 마음의 무게. 70대 어르신은 늘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내가 좀 해줘야지. 가족끼리 왜 그래? 처음엔 당연하다 생각하며 도왔습니다. 하지만 부탁은 점점 커졌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거절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뭐 크게 해달랬어? 가족끼리 서운하게 왜 그래?
도와줘도 미안함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탁만 따라왔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심리 패턴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착취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늘 희생하고, 늘 챙기고, 늘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은 그 역할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즉, 감정을 빌미로 책임 의무 노력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이 말의 속뜻은 단순합니다. 내가 하도록 이미 결정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너는 희생해야 마땅하다. 가족이기 때문에 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선이 필요합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은 부담으로 변하고 부담은 서운함으로 변하고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이 깊어지면 고통이 생긴다. 가족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깊을수록 상대는 그 마음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많은 마음과 시간을 써오셨습니다. 그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지키고 싶은 선이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참음 뒤에 숨은 감정의 빛.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아? 처음엔 미안해서 더 조심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참았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내가 나에게 빚이 있다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엔 부탁, 요구, 감정 배출이 따라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감정 부채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말합니다. 내가 참았어 그러니 너도 나에게 맞춰라. 연구에 따르면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23배 증가시키고 거절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참았다는 말은 상대에게 감정의 빚을 지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너를 위해 참아왔다는 말의 속뜻은 단순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기억해라. 그러니 너는 나에게 더 잘해라. 내가 힘들어도 너 때문이라고 생각해라. 즉,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죄책감을 이용한 감정 조종일 때가 많습니다. 참음은 사랑이 아니라 언젠가 되갚으라는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억눌린 마음은 결국 고통이 된다. 참았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이 깊고 배려가 많아서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기억하세요. 사랑은 참아왔다는 말에 숨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 말 뒤엔 늘 책임이 따라온다. 시니어분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래서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자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왜 말 안 했어? 결국 책임은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고립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비밀을 주며 이렇게 만듭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말 못하게 만들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밀을 공유하면 친밀함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효과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와 책임감만 증가합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의 속뜻은 단순합니다.
문제 생기면 내가 같이 책임져라.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내가 부담 느끼기 싫다. 즉, 당신에게 정보는 주지만 권한은 주지 않는 말입니다. 겉보기엔 신뢰 같지만 속뜻은 책임 전가의 시작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은 마음을 묶고 묶인 마음은 괴로움을 만든다. 남의 비밀을 짊어지는 순간 그 괴로움은 당신 것까지 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말 잘 들어주고 비밀을 지켜준 착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남의 비밀보다 더 소중합니다.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한 문자. 한 어르신이 가족 문제로 속이 상해 조심스레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괜히 문제 만들지 마. 그 한마디에 입을 닫아야 했고 서운함은 속에 쌓이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문제를 말하지 못하게 만든 환경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정 무효화라고 합니다. 상대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말하지 마라. 조용히 넘어가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은 가스라이팅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라는 점입니다.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이 말을 여러 번 계속해서 듣다 보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틀린 것처럼 느끼게 되고 결국 말하기가 두려워집니다. 문제 만들지 마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편하고 싶다. 너는 조용히 해라.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지 마라. 즉, 상대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어두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침묵은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침묵은 문제를 키우는 비료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말하지 않으면 고통은 자란다. 말하지 않으면 고통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불편함은 문제가 아니라 소중한 신호입니다. 앞으로 누가 문제 만들지 마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여러분이 더 아픕니다. 책임을 나누는 척, 떠넘기는 말. 한 시니어분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가족 문제로 분명 상대가 잘못한 상황이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꺼내자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도 잘못 있잖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책임을 반으로 나누려는 듯한 말. 그러자 갑자기 상황이 애매해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책임 분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사소한 부분을 끌어와 둘 다 잘못했다. 똑같다. 라고 말하며 책임을 희석시키려 합니다. 특히 죄책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 전략을 더 자주 씁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을 숨기면 고통은 더 깊어진다. 잘못을 흐리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의 상처도 오래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책임을 더 많이 가져오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못이 아닌 것을 떠안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닌 것은 당신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속뜻을 너무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말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세요. 그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